그날 카페에서였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탁 내려놓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너무 서운해. 순간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툴 만한 일도 특별히 잘못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디저트를 자주 먹고 다닌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의 디저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는 그 유명한 두쫑쿠였죠. 쫀득쫀득한 쿠키에 피스타치오 크림이 듬뿍 들어간 가격도 만만치 않은 디저트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맛이라 저는 거의 매일 가까운 매장을 찾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을 혼자 즐기기 아까워서인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을 자주 올렸어요. 오늘도 두쫑쿠 상공. 이 맛에 산다 진짜. 이런 가벼운 캡션과 함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 오랜 절친, 지은이가 제 스토리를 볼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댓글을 달았어요. 헐, 내 거는 어디 있어? 또 먹었네? 나는 언제? 혼자만 잘 먹고 사는 친구네? 저는 처음엔 그냥 귀여운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자. 기회 되면 내가 사줄게. 이 정도로 가볍게 넘겼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두쫑쿠 매장 앞에 줄 서 있었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생각나서 스토리에 직접 태그까지 해서 올렸죠. 야, 나 지금 매장 앞이야. 10분 안에 오면 하나 사줄게. 저는 진심으로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잠시 기다려봤지만 지은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아, 그때 마침 샤워 중이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샤워하면서 스토리는 봤네 싶었지만 친구니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야, 너 요즘 진짜 두쫑쿠만 먹고 다니네? 나도 좀 챙겨줘라. 저는 별 생각 없이 먹고 싶으면 같이 가면 되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니, 그냥 내가 사올 줄 알았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살짝 찜찜한 기분을 느꼈지만 에이,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우리 둘이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수다 떨 생각에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해 지은이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싸했습니다. 웃긴 웃는데 표정은 굳어있고 말투도 평소와 달리 퉁명스러웠어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 때문에 엄청 서운했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뭐? 내가 뭘? 이라고 되물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너 두쫑쿠 맨날 먹잖아. 스토리에도 계속 올리고. 내가 댓글로 먹고 싶다고 한 것도 다 봤으면서.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왜 서운한데?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아주 당연하다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늘쯤은 하나 사올 줄 알았지. 친구 만나는데 빈손으로 오는 게 어딨어. 그 순간 제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왜 사와야 해? 먹고 싶으면 직접 말하든가. 지은이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아니, 내가 댓글로 계속 말했잖아. 친구면 그 정도는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황당해져서 먹고 싶다고 댓글 단 거랑 사다 달라고 직접 말한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 라고 반박했어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친구 사이에 센스라는 게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매장 앞이라고 태그해서 불렀을 땐 왜 안 왔어? 그땐 진심 아니었어? 지은이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땐 진짜 바빴어. 너가 다시 물어봤어야지. 제가 한숨을 쉬며 이제 내가 너 마음까지 다 읽어야 돼?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너 너무 계산적이야. 난 그냥 친구라서 기대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의 1시간 넘게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운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말 안 한 기대를 왜 내 탓으로 돌리냐고 했어요. 결국 대화는 제대로 된 마무리 없이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사과 한마디 없이 너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야. 라는 말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오늘 너 좀 날카로웠어.
이런 걸로 싸울 거면 친구 왜 해? 난 그냥 섭섭해서 말한 건데. 사과는 없고 전부 제 탓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은이의 이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생일 때 선물 안 해주면 서운해했고, 연락이 조금 늦으면 나 이제 안 중요해? 라고 하고, 항상 말하지 않은 기대를 제가 채워줘야만 괜찮은 친구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하긴 한데,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인 거. 민서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맞다. 나 어제 다른 친구랑 두쫑코 먹어봤어. 솔직히 별로더라. 크림도 느끼하고. 요즘 위생 논란 있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좋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서운했던 거구나. 직접 말은 못했지만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고 그 기대를 혼자 키워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가 풀리자 민서의 취향까지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와의 연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하지 않았고 대답을 하더라도 짧게만 했습니다. 지은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너 왜 요즘 답이 이렇게 늦어? 삐진 거야?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바빠. 그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아무 일 없어졌다는 듯 다시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보자.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워. 그 말에 지은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그 일로 이러는 거야? 두쫑코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디저트 때문이 아니라 너가 말하지 않은 기대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못 맞추면 서운해하면서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게 힘들어. 잠시 후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대화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당연함의 기준이 항상 너 마음속에만 있어서 나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 미안한데 우리 거리를 조금 두자. 그 이후부터 지은은 SNS에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센스 없는 친구는 진짜 피곤합니다. 기대 좀 했다고 계산적이라고 하는 사람 이해 안 됩니다. 공통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민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들을 본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끊고 카카오톡도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 민서의 일상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두쫑쿠를 먹으면서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친구를 만나면서 마음을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 공통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전해들은 순간 민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디저트 하나 때문에 너무 쉽게 손절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끊어낸 것은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상대를 탓하는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걸까? 아니면 오히려 늦은 선택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